안녕하십니까. 깊고 깊은 약 이야기의 최명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들어는 보지만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킬레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약사님 영상이나 해외 직구 제품들을 찾다 보면 킬레이트라는 단어를 꼭 한 번은 보게 되는데요.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제형이라는 것은 영양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이게 왜 흡수가 높은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잘 와닿지가 않고 간혹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직구 제품들을 구할 때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건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심지어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리시네이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름들을 보시게 되면 킬레이트랑 마그네슘은 고정되어 있고 글리시네이트, 비스글리시네이트, 리시네이트 이런 이름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킬레이트는 무슨 영어의 동사처럼 킬레이트를 하기도 하고 킬레이티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킬레이트가 어떤 성분의 이름이 아니라 수식어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킬레이트는 칠리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개의 집게발이라는 뜻입니다. 킬레이트는 어떤 분자가 금속이온과 결합을 해서 이런 고리 구조를 만드는 걸 킬레이트 구조라고 하는데요. 금속이온을 이렇게 잡아채는 방식, 그 모양이 개의 집게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위에 요 부분이 글리시네이트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비스글리시네이트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화학명에서는 똑같은 것들로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은 비스를 떼고 그냥 글리시네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랑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랑 동일한 구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마그네슘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떤 고리 구조를 만드는지 밑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중간에 있고 앞전에 보셨던 집게발 구조, 이 부분이 집게발 구조거든요. 그래서 두 집게발이 마치 이 마그네슘을 콕 찝고 있다,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사실 고리 구조가 뭔지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게 없어서 레몬을 가져왔는데요. 이 레몬을 마그네슘이라 생각하시고 제 손이 글리시네이트 집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글리시네이트 한 놈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찝고 다른 글리시네이트 또 하나가 오면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찝는 이런 느낌으로 입체적으로 두 개가 붙어서 이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왜 장점이고 흡수에 왜 도움이 되냐면요.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아닌 비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마그네슘은 위에 들어가가지고 위산이 있는 환경에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이온화가 되게 되는데 이 이온화가 된 마그네슘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갈 때 장에 있는 주변의 물들을 쫙 당겨오면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부글부글 거리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높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마그네슘이 이온화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산이나 옥살산이나 피트산 같은 것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에 녹지 않는 상태, 불용성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불용성 덩어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마그네슘이 원래는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 있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성이 되어 있어서 물에 녹지 못하다 보니까 이온화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채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그네슘을 마치 두 아미노산이 코팅을 하듯이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위산과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그네슘이 직접 이온화가 되어서 위점막을 자극을 하거나 설사를 일으키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흡수 경로가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아닌 녀석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마그네슘 주변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덩어리를 그냥 아미노산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흡수를 아까지 말씀드린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보통 음식을 통해서 나왔는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아미노산 운반체를 통해서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흡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중간 부분에 좀 복잡하게 생겼죠. 요 채널 그리고 요런 채널 요런 것들이 아미노산이 통과를 하는 그런 통로인데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 덩어리 자체가 아미노산 덩어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런 채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런 채널들을 보통 펩티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채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밑에 보시는 요런 채널들 이런 나트륨
고무유전성 운반체를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칼슘이나 철분 같은 이가금속 이온과 경쟁을 하면서 이온 채널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마그네슘을 예로 들었지만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이가금속 이온도 킬레이트를 형성할 수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킬레이트 미네랄을 만들어서 흡수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킬레이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고 또 킬레이트 미네랄은 흡수율이 왜 높고 위장장애는 왜 낮은지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킬레이트 미네랄들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이나 유기산 마그네슘 같은 이런 제형이 몸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또 효과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킬레이트 제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 분명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미네랄들 조절할 때는 용량 조절이 우선이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제형 변화를 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부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영!